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이 만드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NSC 상임위가 열린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요?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재명 지사와의 절친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내 친문 비문 갈등에 선을 그었는데 어떤 내용 오갔는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김태열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이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단식 전에 미리 영양제 주사를 맞는 등 이번 단식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매일경제 최경선 논설위원입니다. 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24시간이 막 지났습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에 천막을 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국회에 천막을 치고 밤을 보냈고요. 오늘 새벽 4시쯤 혼자 일어나서 분수대 앞으로 와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 최고위원회의도 여기서 했네요. 근데 한 게시물을 보니까요. 황 대표 이 단식을 앞두고 영양제도 미리 맞는 등 준비도 철저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수대 앞에 현수막이나 천막을 칠 수 있는지는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김태일의 프레스코 철저히 준비하고 한 단식입니다.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큰일을 하시는 거고요. 담요도 가져. 여기 무릎 담요 같은 거.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담요 같은 거. 아닙니다. 천막을 멋지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가시죠.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현재 청와대 앞에 중요한 듣겠습니다.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대표한테 단식이긴 합니다만 건강 염려 많이 됩니다. 네. 또 들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청와대 앞의 모습을 자유한국당의 유튜브 방송인 옳은 소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바로 강기정 수석이 다시 지금 황교안 대표를 찾아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기정 수석이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했던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만 전해드리자면 이를테면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지소미아 종료와 유지 모두 염두를 해두고 지금 청와대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세안 총회와 관련해서 이 5당 대표 중에 한 명으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강기정 수석에게 자신이 단식 중이라는 것을 대표님에게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대통령께서 관련 해결책을 내놓아 주셨으면 한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수석은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한 아세안 만찬 때 5당 대표가 오니 여기에 황교안 대표도 좀 와주십사. 그러니까 단식을 중단하시고 좀 내려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 거고 황교안 대표는 그전에 먼저 지소미아 문제부터 대통령이 좀 풀어달라.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단식하는 것도 좀 문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달라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뉴스에서 저희도 어제 다뤘고요. 아무래도 자신이 단식하고 있다는 점 좀 더 강조를 해서 지금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문 대통령에게 강하게 전달해달라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모자를 좀 쓰셨네요.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렇죠? 네. 어제 밤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단식 소식을 전해드렸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이 이 경호 문제 때문에 텐트 설치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 후에 이를 알고서 이 텐트를 좀 국회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황 대표가 어제 이제 단식 시작은 이 분수대 광장에서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밤 10시 이후에는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밤을 새우고 오늘 새벽 한 3시 반쯤 일어나서 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다시 이제 분수대 광장으로 와서 단식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는 지금 보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그리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제 12시간씩 하루 2교대로 당직자 4명씩 근무를 서면서 지금 단식 투쟁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뭐 황 대표 건강도 지금 30분 단위로 체크를 한다고 하고 이 외에도 뭐 천막 주변에 접근하는 이 거동 수상자들을 제어하는 역할도 하고 뭐 황 대표의 취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을 막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 특히나 이제 황 대표의 기상 시간인 이 새벽 3시 30분 때에는 특별히 철저히 근무하라는 그런 수칙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지금 이른바 황제 단식이다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집에서 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뭐 경호 문제부터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또 빗대어서 황제 단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해식 대변인이 오늘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황제 단식, 갑질 단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지금 그 한국당 사무처 노조에서도 좀 반박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제1야당의 단식을 그렇게까지 또 폄하할 것인가? 여당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정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예. 단어 선택이라든지 뭐 표현이라고 할 수 예.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태일 기자 말을 들어보니까요. 원래 예정된 것은 청와대 앞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불허가 됐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옮겼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청와대로 앞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인가요? 이제 밤에 주무시는 것은 국회 앞으로 가고 낮에는 다시 청와대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단식 농성을 하는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소미아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지소미아는 어쨌든 내일 밤이 지나면은 이제 종료가 되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내일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밤엔 다시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또 청와대 앞으로 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국회 상황을 봐서 어떻게 좀 다시 이제 국회에서 또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계속 하든지 그거는 이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밖에 기온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국회 앞이나 뭐 청와대 앞이나 사실 춥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상징성이 있는 거겠죠. 청와대 앞에서 하는 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청와대로 왜 가까이 옮겼냐라고 하니까 이제 최대한 우리 뜻을 가까이 전달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예.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당 관계자들은 여기서 밤을 지새우면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 이제 장기전으로 보고 국회로 옮겨 투쟁하자 이런 식으로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니라 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을 챙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참모들이 일으켜서 이동을 시켰다고 해요. 예. 이 과정에서 또 일부 지지자들은 국회로 옮길 거면 여기로 왜 왔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옮기면 꼴이 우스워진다라고 반발하면서 이 황 대표를 국회로 옮기려고 하는 참모들과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는 이 참모들이 황교안 대표를 이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황 대표가 다들 국회에 돌아가자고 했는데 말 안 들었다라고 하면서 아마 오늘 저녁에도 끝까지 여기 있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기서 노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텐트를 치고. 네, 앞서 김태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의지는 대통령에게 뜻을 가까이 전하기 위해서 갔다고는 합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이미 안 되는 곳에 가 있는 거군요. 오늘 밤에 다시 또 국회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선 규정 문제도 있고요. 또 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워낙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일단은 안쪽으로 옮겨서 투쟁을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으로 보입니다. 뭐 저도 단식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옮겨서 단식하는 것은 한 자리에서 단식하는 것보다 체력적 소모가 엄청 크거든요.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네, 우선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건강을 좀 챙기면서 그래도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변의 참모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앞서 잠깐 이제 강기정 수석이 지금 이 시각 현재 이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는 황 대표를 갔던 모습을 봤는데 어제도 강기정 수석이 갔죠? 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황 대통령의 대표를 지시로? 찾았는데요. 예. 네, 본인이 이제 여기서 나를 지세울 것 같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자 문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집 앞에 온 손님이니까 어쨌든 찾아가봐라라고 해서 이제 찾았는데요. 이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가 무너졌을 때 4.19 때는 학생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정돈했습니다. 5.16 때는 1시간 전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그랬더니 사실은 찾아뵙기도 죄송하고 그래서 머뭇거렸는데 대통령도 가보시라고 오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 뜻도 대통령께 전해주십시오. 이 지소미아 문제를 힘을 모아야 되지 이걸 단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참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다. 네, 이 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거 세 가지죠. 지소미아 파기 철회, 그리고 공수처 선거법 철회, 이 문제인데, 어제 이제 강수석이 찾아서 이렇게 단식을 할 문제가 아니다. 이 지소미아 파기는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법 공수처 문제도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에 이미 올랐기 때문에 청와대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에 가서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식 자체를 만류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로서는 그 절박함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도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강기정 수석을 매일 보내서 황 대표를 좀 설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뭐 황 대표는 또 쉽게 단식을 걷어들일 것 같지도 않고요.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앞서 잠깐 정강훈 목사 얘기를 했는데 정강훈 목사도 지금 황 대표 지지하기 위해서 간 건가요? 어제 간 것이? 그 근처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근처에서 또 집회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단식 선언을 마치고 정강훈 목사가 그 지금 주도하는 집회가 그 근처에서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의 영상 한번 보시죠. 자유한국당 내유 외유 내강입니다. 아니에요. 보면 너무 얌전해. 너무 얌전해.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어요? 정강훈 목사를 꼭 미친 보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다음 내년 4월 15일 한 사람도 국회의원 당선 안 시킬 거야. 당신들 말이야. 저하고 같이 누워요. 저녁에 같이 누워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요 국민들하고 해외 동포들에게 온 나한테 댓글 있잖아요. 이걸 내가 대표님 어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광훈 목사님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 만세!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 만세!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황교안 대표는 연단에 올라서 지지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전 목사 등과 함께 이제 만세 삼창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 집회 참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황 대표는 기독교인으로서 참가할 것인 뿐이라면서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단식에 정치공학적 계산은 없다고 해놓고서 단식 선언 뒤에 처음 찾은 곳이 이 구구 집회라는 데서 좀 비판은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 단식하는 데 가서 격려 위로를 해줬고 황교안 대표는 다시 근처에 있는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또 같이 연설을 해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근처에서 공교롭게 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단식 투쟁과 집회를. 그렇습니다. 저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청와대 주변에서 지금 집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수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강훈 목사 집회 장소에 야당 대표가 단식 중인데 찾아가는 것. 저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갔다고 그러는데 저 행사 자체가 굉장히 순수한 종교 행사라면은 뭐 충분히 뭐 이해할 만하죠. 황교안 대표도 한 사람으로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강훈 목사가 주최하는 저 행사는 종교인 행사를 뭐 표방하고 있지만 정치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그러니까 극우 성향을 띠고 있고 막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그 외연을 넓혀야 되는 그러니까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극우 성향을 가진 막말이 많은 행사에 간 행위 자체가 과연 한국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또 그 단식의 어떤 순수함이랄까요? 단식 투쟁을 하는 그 절박한 이유가 좀 훼손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근데 청와대 행사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좌진이나 아니면 당직자들이 잘 몰랐나요? 좀 약간 어수선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네, 그래서 이번 단식을 보면서 예. 너무 급하게 결정하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좀 미흡해서 허둥지둥한 것 아니냐 이런 뭐 평가들이 나옵니다. 예. 이를테면 뭐 원래는 황 대표 어제 기자회견이 오후 2시로 예정됐었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국회 출입 기자들한테 오후 1시 40분쯤 그러니까 20분 전에서야 기자들한테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거든요. 예. 알고 보니까 이 홍보 플래카드 준비가 덜 돼가지고 시간이 갑작스럽게 1시간 정도 뒤로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 단식 투쟁합니다라는 뒤에 플래카드 준비가 안 됐군요. 사전에. 네, 그렇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 단식 장소도 사전에 실무자들이 이 청와대에서 집회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결국 너무 급하게 단식을 결정하면서 오히려 뭔가 이 좀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당직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황 대표가 단식에 알았다면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 전적으로 황 대표 혼자의 결심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식하거나 뭐 단식하라고 조언하거나 부추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황 대표에게 계속해서 이 단식과 관련해서 만류를 했는데 황 대표는 이 측근들에게 이 정치 공학적인 이유로 단식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 등은 국익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단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황 대표가 단식을 한다는 거는 당 내에서 이제 최고위원들만 지금 알고 있었다고 좀 전해지거든요. 이건 최고위원들한테 확인을 한 건데 뭐 옆에서 이제 누가 단식에 대해서 조언한 건 아니고 그제 이제 황 대표가 청와대에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청와대가 이제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좀 단식 투쟁에 나서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최고위원들한테 나 단식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들 정도만 전날 저녁에 좀 알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준비도 못하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텐트를 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렇게 좀 단식 이제 청와대 앞으로 이제 갔던 거죠. 알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이렇게 좀 뭔가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고 왜냐하면 황 대표 개인의 어떤 결정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영양제도 맞고 여러 가지 준비를 또 철저히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당에서는 준비를 안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가요? 우선은 그 영양제와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사실은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황 대표가 사실은 앞서 뭐 단식 식이요법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 돌입 전날에 한 병원에서 이 영양제를 맞고 갔다라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강남의 한 병원 관계자가 자신의 SNS에 황 대표가 와서 영양제를 맞고 갔다는 설명과 함께 같이 찍은 사진을 지금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겁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면서 영양제까지 맞아가며 단식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됐던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높은 사람이 와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건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국당에서도 사실은 이게 알려지면서 뭐 영양제 단식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이어지자 다소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워낙 일정이 많고 경무에 시달려서 이 몸이 피곤해서 영양제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단식을 앞두고 영양제를 맞은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그동안에 워낙 일정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단식에 대해서 폄하하는 어떤 시각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8일부터 식이요법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고요. 이 단식 식이요법은 한 관계자의 이 말로 보도가 됐던 건데 어쨌든 그만큼 이 사실은 꼭 단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본인의 몸 상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준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하고 영양제를 맞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철저히 단식을 계획하고 사전을 준비를 철저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당직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정작 소동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 좀 묘한 그런 분위기군요. 알겠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유호정 기자? 네, 일단 의원의 목소리가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장제원 의원이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국민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며 공개 응원에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이 단식을 해야 될 문제다. 당대표 혼자 나서는 게 아니라 전원이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당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개적으로는 응원의 목소리도 많지만 이 전만 해도 이제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총선 국면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시간인 만큼 계속 우려의 목소리도 이제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같은 당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만 당 바깥에 그러니까 다른 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네, 당 밖에서는 이제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그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해서 이제 단식, 삭발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이제 황 대표가 2가지를 공교롭게 모두 다 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퇴진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건강 문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지금 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이라는 방법을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황 대표의 단식을 국민은 코미디로 본다. 지금은 단식 타임이 아니라 쇄신 타임이다. 이렇게 이제 박지원 또 의원은 또 혹평을 좀 했군요. 정치권은 이런 반응이고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그 누리꾼들 댓글을 좀 봤는데 거의 극과 극의 반응들입니다. 황 대표 지지층에서는 강력 지지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민주사회에 자신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한다는 것은 존중하고 추운 날씨에 단식까지 한다는 것에 의지를 높이 봅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뭐라고 하려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다른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시나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고요. 이 비판하는 쪽에서는 리더십이 안 되니까 단식이냐 명분이 너무 없다 이런 글도 있고 단식한다더니 옆에 커피잔은 뭡니까? 단식도 보여주기입니까? 남들 하는 건 다 해보시는군요 등의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저희가 뭐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찬반 양쪽 댓글 똑같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죽을 까고 한다더니 뭐 히터 틀어놓고 패딩 입었다 뭐 그런 비판도 있고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식을 하더라도 물은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커피 마셨는지 물 마셨는지 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도 이렇게 비판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게 황 대표의 단식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단식 카드를 두고 갑자기 왜 꺼내 들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 황 대표 사이에 좀 미묘한 관계가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임기 연장 여부를 놓고 황 대표가 이제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좀 최근 두 사람 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SNS에 목숨을 걸고 그 당대표가 단식하는 첫날에 원내대표가 3당 대표가 나란히 손잡고 워싱턴으로 날아가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당대표 단식에 힘을 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나경원 원내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빨리 돌아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논의를 시작해야 황교안 대표의 무리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문제 등 앞으로 향후 이제 당내에서 어떤 지도권과 관련해서 리더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주도권을 쥐고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어떤 이 역할론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단식 투쟁에 들어가고 원내대표는 또 미국으로 가 있고 뭔가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호정 기자 언제까지 단식한답니까? 이게 저도 궁금합니다. 이 측근들도 이제 언제까지 단식을 할 거냐라는 질문에 실려서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간다. 네, 어제 실제로 이 호소문을 읽으면서도 이 문재인 정부에 촉구를 하면서 이 죽기를 각오했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기한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 지소미아 파기가 사실 내일 자정으로 이제 만료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거법 공수처법은 사실 청와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처리돼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결국에 기한이 없는 단식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인데 어디론가 전화를 지금 걸고 있는 것 같죠? 최 의원님, 선거법 개정안 또 공수처법 당장 명분은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만 이 하나같이 좀 풀리기 어려운 과제들이거든요. 이것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 황 대표로서는 마지막 순간에 절박한 심정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이 테러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과연 적절한 승부수였는지 또 정말 나중에 어떻게 단식을 그러면 멈출 것인지. 일단 황교안 대표로서는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고 싶은 거죠. 앞서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예.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손학규 대표와 설전을 벌이면서 예. 아니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제3, 제4 야당 대표하고 설전을 벌이느냐 예. 이런 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보면은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예. 굳이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왜 단식 농성을 하느냐. 그렇게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때까지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는 주도권을 쥐고 여당과 이렇게 협상을 해왔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는 원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패스트 트랙 문제도 아까 김건희 기자가 나경원 대표와의 예. 실랑이 부분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청와대 앞으로 가가지고 단식 농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황교안 대표가 자신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원외이지만은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문제로 패스트 트랙을 끌고 오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그럼 이 단식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당장 지소미아 문제는 내일에서 모레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패스트 트랙 문제는 다음 달 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명분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강기정 수석을 대통령이 보내서 설득할 게 아니라 지금 여야 영수회담 제안했는데 그것을 뭐 거절했다 아니다 뭐 말도 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황교안 대표를 좀 만나주면 어떨까? 그래서 단식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을 좀 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언제 한 아세안 회의 준비 때문에 좀 바쁘시긴 하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사실은 안 될 건 없잖아요. 만나서 안 풀릴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실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패스트 트랙이 두 분이 만난다고 해서 거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서로 자신들의 주장과 이견을 나누다 보면은 저는 단식 농성과 같은 극단적인 이렇게 투쟁 방법은 철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 대표만 만나는 것이 또 정치적으로 어떤 또 파장을 불러올지 여러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황 대표를 좀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야당 대표들의 단식 투쟁은 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첫 단식 농성을 한 사람은 지난 2016년 9월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였죠. 예. 이 당시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차 이 처리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했었고요.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이제 촉구를 하면서 단식을 했었고 당 대표는 아니지만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이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고 결국 여당으로부터 특검을 이끌어냈죠. 그래서 당시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도 너무 이런 모습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지금 그 야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때린 거예요? 서울. 어머, 웬일이야. 네, 일부 대표는 이제 비판적인 여론에 그만 주기도 했고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특검을 이끌어냈으니까 성공적인 단식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번 단식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의 단식이 사실은 효과를 발휘했지 그 이후에 했던 야당 대표들의 단식 투쟁은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정현 의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나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하면은 대표적인 박근혜의 남자 이렇게 꼽히기도 하잖아요. 최초의 호남 출신 보수 정당 대표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달았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4개월 만에 사퇴를 하면서 계속 자맹을 이어왔죠.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나의 중요한 정치 커리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덕이 크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한 보도에서는 이번 총선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인터뷰에서 보면 내년 초쯤에 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이제 미생모라는 신당 창당이 가시화될 거다라면서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면 한국당뿐 아니라 당을 초월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다만 이 총선은 역시나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국민의 이제 선택을 받은 뒤에 신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도 신당 창당하고 이정현 의원도 신당 창당하고 당이 여러 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